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10명 중 7명의 노인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채 겪고 있는 의학적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배를 만져보십시오. 갈비뼈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배가 더부룩하십니까? 많이 드시지 않았는데도 배가 부르십니까? 식사 후 자주 트림이 나오십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앓고 있는 여러분의 건강과 기력, 그리고 미래를 서서히 빼앗아가는 소리 없는 질환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22년 넘게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한국 전역의 주요 병원에서 수천 명의 노인 환자분들을 진료했고 저를 두렵게 만드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위를 가지고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더 나쁜 것은 그분들이 경험하는 증상들이 본인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의해 그저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치부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 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한 고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름이 있습니다. 만성 위산 저하증.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면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73세의 박 여사님께서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피곤하셨습니다. 아파트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것조차 쉬지 않고는 거의 할 수 없으셨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잊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칼슘 보충제를 드셨는데도 골다공증이 있으셨습니다. 하루 3끼를 드셨는데도 근육이 사라지고 계셨습니다. 방문하신 모든 의사들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드시는 거예요. 이 비타민들을 드세요. 더 쉬세요.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바꾼 간단한 검사 하나를 했습니다. 그분의 위산 수치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드시고 계셨지만 몸이 그것을 분해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3끼 식사를 하면서도 본질적으로 굶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숨겨진 전염병입니다. 위는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하고 해로운 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염산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위산 생성이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20세 때 가졌던 위산의 30%만 생성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화 시스템이 3분의 1도 안 되는 용량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위산 저하의 증상은 위산 과다의 증상과 똑같습니다. 더부룩함, 속쓰림, 소화불량.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산제를 드십니다. 위산을 더욱 감소시키는 약을 드십니다. 불에 기름을 붓고 계신 겁니다. 그 결과는 재앙적입니다. 충분한 위산 없이는 비타민 B1,2를 흡수할 수 없는데 이는 뇌가 퇴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슘을 흡수할 수 없는데 이는 뼈가 약해지고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데 이는 근육이 소실되고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 속 박테리아를 죽일 수 없는데 이는 감염과 식중독에 더 쉽게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노인분들이 허약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독립성을 잃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어
요양원에 가게 되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 하나의 소리 없는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상태는 완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한국 전역의 노인 환자분들과의 연구를 통해 저는 몇 주 안에 여러분 몸의 자체 위산 생성을 자연스럽게 재자극하는 특정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위험한 약물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비싼 치료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함께 작동하는 간단한 음식 조합과 타이밍 전략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지금 위산 저하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5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소화 기능을 재활성화하는 간단한 아침 의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몰래 악화시키고 있어서 즉시 제거해야 하는 흔한 음식들이 무엇인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을 보고 계시는 동안 여러분의 위는 생성해야 하는 위산의 30%만을 생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십니다.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22년간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제 경력 동안 14,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발견한 것이 노인분들의 소화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65세 이상 10명 중 7명이 지금 이 순간 위험할 정도로 낮은 위산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본인들은 모릅니다. 주치의들도 이것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몸은 이것 때문에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아느냐고요? 제가 서울, 부산, 인천 전역에 8,070명의 노인분들과 함께 3년간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71%가 적절한 소화에 필요한 최소치 이하의 위산 수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71%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위산이 심각한 것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가 충분한 염산을 생성할 수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입니다. 첫째,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생선을, 계란을, 두부를 원하시는 만큼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산이 너무 약하면 그 단백질은 그냥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발효됩니다. 더부룩함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몸은 절실히 필요한 아미노산을 거의 얻지 못합니다. 둘째, 뼈가 가속화된 속도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낮은 위산은 여러분이 더 이상 칼슘을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우유를 마십니다. 칼슘 보충제를 먹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위산이 없으면 그 칼슘은 흡수되지 않고 그냥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뼈가 약해지는데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셋째, 이것이 중요한데 빈혈이 생깁니다. 낮은 위산은 철분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항상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음식에서 철분을 추출하지 못하는 위장 때문입니다. 넷째, 위험한 박테리아가 소화기관에서 살아남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위산이 해로운 박테리아를 장에 도달하기 전에 죽입니다. 하지만 산도가 떨어지면 이 박테리아들이 살아남습니다. 장에 정착합니다. 독소를 만듭니다. 몸 전체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섯째, 심각한 비타민 B12 결핍이 생깁니다. 이 비타민은 신경, 뇌기능, 혈액세포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B1위는 음식 단백질에서 분리되기 위해 강한 위산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손과 발에 저림이 생깁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균형 감각이 불안정해집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증상 하나하나가 다른 것 탓으로 돌려집니다. 의사는 뼈를 위해 칼슘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의사는 우울증이 있어서 피곤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기억력 문제가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위산 수치를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점들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완전히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6년 전 박 여사라는 82세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11명의 다른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뼈가 아팠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아파트에서 거리까지 걷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기력이 빠졌습니다. 모든 의사가 다른 진단을 내렸습니다. 관절염, 우울증, 초기 치매, 14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더 이상 하지 않는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위산 분비 검사였습니다. 그녀의 위는 정상 산도의 20% 미만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상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위산 생산을 고치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6주 안에 그녀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3개월 안에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6개월 안에 골밀도 검사 결과가 5년 만에 처음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 사례가 노인 환자를 치료하는 제 전체 접근법을 바꿨습니다. 저는 병원에 오는 6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일관되고 무서웠습니다. 대다수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위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위산이 위험할 정도로 낮다는 두 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잦은 트림과 복부 팽만감입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 이내에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선생님, 트림은 산이 너무 많다는 뜻 아닌가요? 그래서 배가 부른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수백만 명의 노인들을 악화되는 건강의 악순환에 가둔 위험한 오해입니다. 위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대생 대부분보다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는 즉시 그것을 분해하기 위해 강한 산이 필요합니다. 위산을 강력한 세탁기라고 생각하십시오. 산이 충분히 강하면 음식이 빠르고 부드럽게 휘저어지고 녹습니다. 최대 암 3시간 안에요. 하지만 산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그냥 거기 있습니다. 발효됩니다. 썩습니다. 가스가 쌓입니다. 위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그 가스는 어딘가로 가야 하므로 계속 트림을 합니다. 트림은 산이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산이 너무 적어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서 온 73세 이 여사를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제산제로 가득 찬 비닐봉지를 들고 병원에 왔습니다. 6년 동안 매 식사 후에 트림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6년 동안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루 3번 제산제를 성실하게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제산제는 남아있던 적은 양의 위산마저 차단해서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위 산도를 검사했을 때 5.8이었습니다. 정상은 1.5배에서 3.5여야 합니다. 그녀의 위는 거의 중성이었습니다. 일반 물처럼요.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것도 당연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음식이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있으면 압력이 쌓입니다. 이 압력이 위 위쪽의 밸브를 강제로 열게 합니다. 닫혀 있어야 하는 밸브를요.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과 약한 산이 식도로 역류합니다. 그것이 타는 듯한 느낌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타는 느낌은 강한 산이 공격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장소에 있는 약한 산과 발효되는 음식이 결합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산제가 일시적인 완화를 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를 파국적으로 악화시키는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정확한 검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내일 아침 식사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4분의 1 티스푼을 녹여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빈속에 마십니다. 그런 다음 기다립니다. 시간을 재십시오. 2, 3분 안에 트림이 나오면 위산이 아직 합리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5분 이상 지나서야 트림이 나오거나 10분 안에 전혀 트림이 나오지 않으면 위산 생산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입니다. 이 검사가 작동하는 이유는 베이킹소다가 위산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스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산이 없으면 반응이 없고 트림도 없습니다. 이 여사는 제 진료실에서 이 검사를 했습니다. 12분 동안 트림을 하지 않았습니다. 12분 몇 분 후 제가 그녀에게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년 동안 15가지의 다른 약들이 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지 마침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약들은 잘못된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 자연 위산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4주 만에 그녀는 단 한 번의 트림도 없이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걷혔습니다. 오후 낮잠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배를 만져보십시오. 배가 부른가요? 식사 후 30분 이내에 트림이 나오나요?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위장 문제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노인 환자분들을 진찰해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소화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과 정반대입니다. 진짜 문제는 위산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위산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전염병이 당신의 건강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가 되면 위는 30세 때 만들어내던 염산의 40%만 생산합니다. 75세가 되면 일부는 겨우 20%만 생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야 할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양, 활력, 그리고 독립성을 빼앗아가는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낮은 위산은 위산 과다와 정확히 똑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식후 복부 팽만, 가슴의 자결감, 소화불량, 가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제산제를 먹습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먹습니다. 문제를 10배나 더 악화시킵니다. 존재하지 않는 불에 물을 부으면서 진짜 불은 다른 방에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걷지도 못할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항상 지쳐 있었습니다. 일어서면 어지러웠습니다. 그녀는 속쓰림 때문에 8년 동안 매일 제산제를 먹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철분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비타민 B12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백질 수치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위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위가 더 이상 음식을 분해할 수 없어서 아팠던 것입니다. 충분한 위산이 없으면 식사에 영양소가 사용되지 않은 채 몸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그녀는 하루 3끼를 먹으면서도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노인 10명 중 7명이 직면하고 있는 숨겨진 범인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채소, 고기, 밥. 하지만 위산이 너무 약해서 위가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은 소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미네랄은 음식 안에 갇혀 있습니다. 몸은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몇 달, 몇 년이 지나면서 당신은 약해집니다. 근육이 줄어듭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머리가 멍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이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낮은 위산은 심각한 문제들의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위에 너무 오래 머물면서 발효됩니다. 이것은 가스와 압력을 만들어 위 윗부분의 판막을 밀어냅니다. 그 압력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적은 양의 위산을 식도로 밀어 올립니다. 그것이 당신이 느끼는 자결감입니다. 그래서 증상은 위산 과다처럼 느껴지지만 원인은 위산 부족입니다. 이 끔찍한 아이러니가 보이십니까? 둘째, 낮은 위산은 위가 음식 속의 박테리아와 기생충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위는 배터리 산만큼 산성이어야 합니다. 그 산이 감염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산이 약하면 해로운 박테리아가 살아남아 장에서 번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들이 지속적인 설사, 변비, 그리고 자신감과 자유를 빼앗는 예측할 수 없는 화장실 응급 상황을 겪는 이유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강한 위산 없이는 칼슘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철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이나 아연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영양제를 먹어도,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해도 위산이 없으면 이 미네랄들은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이것이 골다공증의 진짜 이유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어지럽고 약하게 만드는 빈혈의 진짜 이유입니다. 이것이 상처가 천천히 낫고 멍이 쉽게 생기는 이유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 78세 초의 선생님을 치료했는데 그는 3년 동안 2번이나 고관절 골절을 겪었습니다. 모두가 그에게 나이 때문에 뼈가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위산이 너무 낮아서 15년간의 칼슘 보충제가 거의 아무 효과도 없었던 것입니다. 칼슘은 절대 그의 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통과해서 배출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제산제를 또 먹기 전에 즉시 멈추십시오. 당신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위산, 생산마저 차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되돌릴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당신의 위산 생산을 몰래 파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4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들은 아마도 당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매일 먹고 있을 음식들이지만 조용히 당신의 소화 시스템을 무덤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즉시 제거하십시오. 첫 번째 범인은 흰 쌀죽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한국 노인들은 몸이 안 좋을 때 수세대 동안 죽을 먹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끔찍한 진실이 있습니다. 순수한 흰 쌀죽을 먹을 때, 특히 아침에 먹을 때 섬유질도 없고 단백질도 없고 진짜 소화력을 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순수한 전분의 홍수를 위로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위는 게을러집니다. 소화할 도전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위산 생산을 멈춥니다. 아침 식사로 매일 죽을 먹은 지 3개월 만에 당신의 염산 생산은 4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YPH 모니터링을 사용하여 제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위가 말 그대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잊어버립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쳐서 10m도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의 딸이 데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신부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심장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식단에 대해 물어봤을 때 이전 의사가 위에 부담이 없다고 해서 2년 동안 흰 쌀죽과 찐 채소만 먹었다고 했습니다. 부담이 없다고요? 그게 환자를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위산이 너무 낮아서 철분을 흡수할 수 없었고 비타민 B12를 흡수할 수 없었으며 단백질을 전혀 분해할 수 없었습니다. 풍족한 가운데서도 굶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 끊고 제 치료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6주 후에는 혼자서 시장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음식 파괴자는 찬물, 특히 식사 중 얼음물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중에 찬물을 마시면 말 그대로 소화 효소를 얼려버리는 것입니다. 염산은 1000, 즉 섭씨 37도 정도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차가운 얼음물을 위장에 부으면 온도가 즉시 떨어집니다. 소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위는 모든 것을 다시 드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나쁜 점이 있습니다. 찬물은 이미 가지고 있는 위산마저 희석시켜 더욱 약하게 만듭니다. 만약 65세 이상이고 식사 중에 찬물을 마신다면 영양실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바꾸거나 더 좋게는 식사 30분 전에 마시고 식사 중에는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세 번째 적은 발효 없이 단독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는 두부와 두유입니다. 이제 두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발효된 콩 제품은 발효 과정이 단백질을 미리 소화시키기 때문에 훌륭합니다. 하지만 일반 두부와 특히 시판 두유에는 위산과 함께 작용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을 생성하는 위의 능력을 차단하는 효소 억제제가 들어 있습니다. 많은 한국 노인들이 두부가 쉬운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먹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위산이 없으면 그 두부는 소화관에 그냥 머물러 발효되어 가스와 복부 팽만을 일으키고 나쁜 박테리아를 키웁니다. 두부를 먹는다면 발효된 김치나 다른 산성 음식과 함께 먹어 보완해야 합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충격적인 음식은 제산제와 위산억제 약물 자체입니다. 이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음식은 아니지만 노인들은 사탕처럼 먹습니다. 이름이 프라졸로 끝나거나 탄산칼슘을 함유한 약물들입니다. 이런 약을 먹을 때마다 위의 산 생성 능력을 화학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네, 일시적으로 타는 듯한 느낌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그 타는 느낌은 종종 과도한 위산 때문이 아닙니다. 하부식도 괄약근이 약해져서 산이 잘못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을 수년간 복용하면 우리가 논의하는 바로 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낮은 위산, 소화불량, 영양실조, 그리고 급속한 노화입니다. 이 네 가지를 즉시 없애십시오. 며칠 안에 위장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특별한 아침 의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의 자연스러운 위산 생성을 재활성화시키는 정확한 순서입니다. 순서와 타이밍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잠에서 깨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정확히 한 컵의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왜일까요?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실제로 최대 3시간 동안 위산 생성을 억제합니다. 뜨거운 물은 남아있는 적은 양의 위산을 희석시킵니다.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은 위 점막을 부드럽게 깨우고 위산 분비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강남의 74세 박 여사는 6년간 괴롭혔던 아침 메스꺼움을 마침내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 물을 마신 후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황금 시간대 동안 위는 음식의 방해 없이 신선한 위산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이 자연스러운 생성 주기를 낭비하게 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산이 자체적으로 작용합니다. 30분이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그런 다음 이 정확한 아침 식사 조합을 드십시오. 반숙 계란 하나와 소량의 발효 배추김치, 그리고 손바닥 크기 정도의 구운 고등어 한 조각입니다. 왜 이 특정 조합일까요? 반숙 계란은 위산이 분해해야 하는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을 제공하며 이는 더 많은 위산 생성을 자극합니다. 긍정적인 순환입니다. 발효 배추에는 천연 프로바이오틱스와 베타인 하이드로클로라이드라고 불리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위산의 전구체입니다. 몸은 이것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고등어는 위 점막의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 지방산을 제공하여 산 생성세포가 다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각 한 입을 정확히 1번 씹어야 합니다. 지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철저히 씹는 것은 2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음식을 기계적으로 분해하여 약해진 위산이 너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게 합니다. 둘째, 씹는 행위는 미주신경을 통해 위로 직접 신호를 보내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하도록 명령합니다. 인천의 68세 이 씨는 2주 동안 이 씹기 조언을 무시했고 개선이 없었습니다. 씹는 횟수를 세기 시작하는 순간 4일 만에 복부 팽만이 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 후 75분간 천천히 걸으십시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부드러운 걷기, 밖에서든 아파트 안에서든 상관없습니다. 이 움직임은 중력과 운동을 이용하여 위산을 위에 아래쪽,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위치시켜 역류를 방지하면서 소화 작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한 환자 수원의 71세 초에 여사는 무릎 통증 때문에 매일 아침 밖에서 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 옆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잡고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3주 동안 이것을 했습니다. 9년간 지속되었던 만성 소화불량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 통증 없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제 진료실에서 말했을 때 그녀는 울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보는 중요한 실수는 사람들이 이 의식을 일관성 없이 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해보고 약간 나아지다가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위산을 분비하는 세포가 재생되고 다시 제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주가 걸립니다.
최소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이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달력에 표시하세요. 알람을 맞추세요. 이것을 생명을 구하는 진짜 약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세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냥 제산제를 먹고 매운 음식을 피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에서 22년 동안 노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실제로는 위산 부족을 10배나 더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에서 버려야 할 3가지 음식과 몰래 소화력을 망가뜨리고 있는 2가지 아침 습관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몸이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속이 쓰리니까 위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90%의 노인분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산성 음식을 피하기 시작하고 알칼리성 보충제를 먹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을 끄는 대신 화재 경보기에 담요를 덮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경고음만 끄는 것입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는 최악의 음식은 아마도 흰 쌀죽일 것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흰 쌀죽 말입니다. 모든 한국 노인들은 속이 불편하면 이것을 먹습니다. 자녀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다 드립니다. 하지만 이 음식은 위산 부족에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흰 쌀죽은 거의 소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쉽게 넘어가서 일시적으로 좋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위가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산을 더욱 적게 분비합니다. 이것은 부러지지도 않은 다리에 깁스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제게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씨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거의 걷지도 못하고 항상 지쳐있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딱딱한 음식이 불편해서 8개월 동안 쌀죽만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산 수치를 검사했을 때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몸이 더 이상 단백질, 철분, 비타민 B12를 흡수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3끼를 먹으면서도 굶어 죽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시 없애야 할 2번째 음식은 두유입니다. 충격적이라는 걸 압니다. 두유는 건강해 보이고 위에 부드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무가당 두유는 매우 알칼리성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위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적은 양의 위산마저 중화시킵니다. 말 그대로 소화력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매일 아침 두유를 마셨다면 이것이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3번째 범인은 바나나입니다. 노인들은 부드럽고 편해서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가장 알칼리성인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나나를 먹는 것은 피우려고 하는 모닥불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위는 위산 생산으로 깨어나야 하는데 알칼리성 음식으로 진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소화를 망가뜨리는 2가지 아침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물 1컵을 가득 마시는 것입니다. 모두들 이것이 건강하다고 말하죠. 독소를 씻어내려면 아침 첫 물을 마시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공복에 많은 양의 물을, 특히 찬물을 마시면 위액이 활성화될 기회도 갖기 전에 희석됩니다. 누군가 연료 탱크에 물을 부으면서 자동차 엔진을 켜려는 것과 같습니다. 2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위를 보호하려고 음식과 함께 약을 먹는 것입니다. 의사가 아마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위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음식과 함께 약을 먹으면 모든 것이 더 나빠집니다.
음식은 분해되려면 위산이 필요합니다. 약은 제대로 녹으려면 위산이 필요합니다. 결국 위에서 아무것도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교통체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 몇 시간 동안 속이 더부룩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을 확인해 보세요. 냉장고를 확인하세요. 쌀죽, 두유, 바나나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는 당장 버려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지 마세요. 일어난 후 최소 30분을 기다리세요. 이것이 위산이 자연스럽게 생산을 시작하도록 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간단한 변화들이 박 씨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3주 안에 다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이 정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 이것을 봅니다. 환자들이 절박하게 도움을 구하러 오고 제가 정확한 해결책을 드리면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3개월 후 같은 증상을 가지고 또는 더 나빠져서 다시 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할 정확한 실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적으세요. 첫째, 저녁 7시 이후에는 저녁 식사를 하지 마세요. 밤에는 위산 생산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늦게 먹으면 음식이 위에서 몇 시간 동안 그냥 발효됩니다. 이것이 더부룩함과 가스를 만들고 위가 더욱 적은 위산을 생산하도록 훈련시킵니다. 7시입니다. 7시 반이 아닙니다. 7시요. 둘째,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짜서 마시세요.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위에 신호를 보내 깨어나서 자체 염산을 생산하기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소화 시스템을 재활성화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3주 동안 하세요. 셋째, 매 점심마다 쓴맛 나는 음식을 함께 먹으세요. 쓴맛 상추, 무청,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는 자연스럽게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 한식에는 항상 이런 채소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식탁에 올리세요. 최소한 한 줌은 드셔야 합니다. 넷째, 제산제를 당장 버리세요. 진심입니다. 속이 불편할 때 먹는 그 알약들이 서랍에 있다면 오늘 당장 버리세요. 그것들은 당신이 겨우 만들어내는 적은 양의 위산마저 억제해서 문제를 10배나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낄 때 그것은 위산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적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산제를 먹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 음식을 한 입 먹을 때마다 최소 20번은 씹으세요. 필요하다면 머릿속으로 세세요. 제가 진료하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평생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너무 빨리 드십니다. 위장에는 이빨이 없습니다. 입에서 음식을 잘게 부수지 않으면 약해진 위산만으로는 그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씹는 행위는 효소를 분비시키고 위산 생성 신호를 보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매일 발효식품을 식단에 추가하세요. 식초를 첨가한 대량 생산 제품이 아닌 자연 발효된 김치를 드세요. 진짜 발효 채소에는 소화를 돕고 위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들어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에 작은 반찬 하나씩 드세요. 일곱째, 매 식사 후 15분간 걸으세요. 격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아파트나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세요. 이것은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이 음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절대 눕지 마세요. 그때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되고 음식이 정체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 세박 여사님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쳐서 제게 오셨는데 몇 입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메스꺼워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암에 걸린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7단계 계획을 드렸습니다. 4주 만에 그분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활력이 돌아왔고 다시 한 끼를 제대로 드실 수 있게 되었으며 잃었던 체중도 되찾으셨습니다. 8주 후 추적 검사에서 위산 수치가 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할 때만 그렇습니다. 매일 핑계 없이 지금 댓글에 나는 소화 건강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이 영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3분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은 그분들을 수년간의 고통과 영양실조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입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내일 아침 그 레몬 물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몸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올바른 신호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루도 더 기다리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5가지 경고 신호 중 어떤 것을 본인에게서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내일부터 최 박사의 아침 습관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소화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